안녕하세요. 승산케미TV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피플바이오하고 박셀바이오에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그 이 두 형제가 약간 급락을 맞이했죠. 피플바이오는 또 출발 분위기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어쨌거나 0.97% 빠진 상태에서 고가인 3%를 찍었다가 다시 마이너스 9%까지 갔다가 8%대 마감을 했고요. 자, 이 박셀바이오도 시가가 이 12만 9천 원대의 마이너스 1.2% 출발했다가 고가가 10%까지 갔다가 다시 저가가 12%까지 찍는, 자, 굉장히 좀 변동폭이 큰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 두 친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또 중요한 자리들은 이탈하지 않았는지, 자, 꼼꼼하게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박셀바이오를 살펴보면 사실 박셀바이오의 중간쯤만 해도 그렇게까지 이제 위기 상황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일단 장기 추세는 장기 추세와 중기 추세들은 약간 자리들 하나씩 이탈했는데, 물론 이번 주가 끝나봐야 이 월봉의 이제 끝이 나오는 거고, 이번 달이 주봉은 또 이번 주가 끝나봐야 자 주봉의 끝이 나오기 때문에 이 월봉 주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모든 건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셀바이오도 일봉에서 모든 걸 판단해야 되는데, 이 박셀바이오가 걸어온 과정을 보면 꽤 오랫동안 상승했죠. 지금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이슈가 이 반려견 이 항암치료제, 자,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일단 장기 추세 하락의 확증은 5개월 선에서 봐요. 따라서 자, 저번 달도 5개월 선을 이탈했다가 자, 이렇게 5개월 선을 지켜주고 꼬리를 달면서 상한가 시험과 함께 보시면 일봉에서 이렇게 2월 23일 날 상한가 시험과 함께 꼬리를 달고 종가가 저렇게 잘 끝났죠. 자, 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오늘 이제 안 좋은 모습 보였죠. 저번 달 고점인 14만 9,900원, 그리고 오늘이 14만 4,200원 근접했다가 자, 꼬리 달고 떨어졌습니다. 추세를 가만히 살펴보면 자, 이렇게 5개월간 하나, 둘, 셋, 5개월 끊임없이 올라오다가 이제 3개월째 지금 오늘 종가 기준은 어쨌거나 상한가를 시현한 2월달에 있다 해도 약간 이렇게 주춤하는 모습이죠. 최초의 장기 추세 하락의 확증은 5개월 선의 이탈로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5개월 선을 이탈을 하면 살짝 경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타를 해주시기 뭐 급락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일단 5개월 선을 깼을 때는 자,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밑에서 사신 분들이야 크게 걱정할 게 없고,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지만, 또 쫓아가서 이제 오후에 사신 분들이나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살짝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 일단 경계감이 있으셔야 돼요. 자, 5개월 선의 가격이 11만 8천 원대인데 지금 11만 5천 원 때문에 5천 원대이기 때문에 자, 5개월 선 이탈해놨다는 얘기는 5개월 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편하게 5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인데, 이 5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 이하로 지금 잠깐 떨어져 있다는 건 어쨌거나 경계감이 있으셔야 돼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 친구가 맞고 떨어진 자리가 참 재밌는데, 자, 이평선이라는 게 신기하죠. 저번 주에 상한가 가고 좀 더 올라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10주선을 맞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10주선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중기 추세 하락의 확증은 또 5주선이에요. 자, 5선을 깨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21년도 1월 20일이 속한 이 주에 자, 5주선을 이탈했죠. 그러면서 다 또 하락 이렇게 5주 동안 이렇게 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에 이쁘게 양봉이 떠졌고, 자, 5주선을 회복해 주면서 자, 이제 상승 추세 확증을 했는데, 상승 추세 확정이 완전히 굳어지려면 5주선 돌파 안착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아직 안착하기 전에 일단 월요일 첫 주 오늘 자, 일단은 이탈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가봐야 꼬리 달고 이 자리를 안착할 수 있는지, 또는 20주선까지 밀렸다가 다음 주에 다시 돌아 나갈 수 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래서 하루하루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5주선을 이탈해 놓은 상태에서 이 친구가 물론 내일 같은 날 다시 일봉으로 와서 자, 21선 회복과 함께 돌아 나갈 수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주식을 하기 전에 항상 계획이라는 걸 짜고 하라고 그랬죠. 제가 이 주식을 들어갈 때 내가 상한가에 붙들었으면 내일 상한가 간정구도 되게 아침 시세가 좋으니까 시세 올라갔다 팔겠다. 아니면 요 중간에 잡았으면 5일선 이탈하면 팔겠다. 21선 잡았다면 팔겠다.
아니면 내가 산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 나는 매도하지 않겠다라는 등 어떤 다양한 계획을 갖고 접근을 해야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간 뉴스와 이슈만 보고 올라가는 걸 쫓아가 붙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을 잡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이렇게 돼요. 추세를 꾸준히 잘 유지를 하다가 이렇게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다가 이때 한번 휘청한 거죠. 자, 잘 유지하다가 오주선도 강하게 이탈하고 이렇게 보시면 주봉에서 이렇게 1월 22일에 속한 주 오선도 이탈하면서 이렇게 일봉에서는 자 5일선을 이탈하고 이렇게 1월 20일 속한의 황금일선 21선을 딱 이탈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오주선하고 겹치는 시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툭 깼는데 깨면서 깊은 조정이 들어왔죠. 조정이 들어왔다가 5개월선 월봉에서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즉 장기 추세의 하락이 확정이 되는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돌아섰습니다. 추세는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해 놓고 자 일봉에서 다시 한번 21선을 위협하고 있죠. 이 친구가 절대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하나 있는데 5일선이 이렇게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을 쭉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5일선이 하락했다 반등해주는 시점 이 추세의 턴이 된 시점이 있어요. 이 시점이 생기면서 5일선에 이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딱 돌아서는 이 언덕 같은 게 생겼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중요한 변곡점이 돼요. 자, 이 친구는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죠. 또 이때는 이 앞에 있는 물량을 다 잡아먹는 대량 거래 두 개가 터진 이 자리예요. 따라서 이 앞에 있는 모든 물량을 다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빵 터졌는데 이 밑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 한 번 더 크게 이렇게 주식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또 추세가 꺾일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따라서 일단 그 21선과 5일선을 이탈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추가로 11선까지 밀릴 수는 있고요. 또 아니면 21선 위에서 출발을 해주면 다행히 이 친구의 조정은 멈추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상승이 이어질 때 첫 번째 이제 위기가 올 자리가 이렇게 5일선만 변곡점이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21선, 황금일선도 잘 타고 올라가다가 평균 가격이 이렇게 꺾이면서 즉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툭 꺾이면서 이렇게 둥그란 산 같은 걸 그렸는데 이 자리는 또한 중요한 저항선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저항선까지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고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자 5일선에 대한 변곡점까지 맞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에서 슈팅이 나오면 이 자리 맞고 떨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 가기도 전에 벌써 2월 25일에 이렇게 급등한 자리를 맞고 이제 조정을 받은 거죠.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차피 상한가 시연하고 이날 25%총 55%가 갖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또 어떻게 보면 조정이 들어올 만한 위치입니다. 상한가 가고 25% 가고 하루 쉬었다가 또 상한가 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자 그렇게 되긴 힘들죠. 어느 정도 좀 쉬었다 가는 타이밍도 필요한데 이 쉬었다 가는 타이밍에 바로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깨지 않는 게 좋아요. 말 그대로 쉬었다 가야 되는데 이 쉬었다 갈 자리에 안 쉬어가고 그냥 쭉 밀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줘야 돼요. 일단 객관적으로 차트를 딱 보면 5개월선을 살짝 이탈하는 상태, 주봉에서는 중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 5선 살짝 이탈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경계하셔야 되고요. 내일 11선 밑으로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내일 만약에 출발 가격 시초가가 11만 9천 원 이후에 즉 11만 9,500원, 12만 원 요 위에서만 출발해주면 그나마 이제 조금 21선 이탈하지 않는 오늘 하루 정도는 이틀 어제 오늘 이틀 정도 조정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자리를 깨게 되면 마지막 마지노선인 이렇게 96,000원대 5일선 95,280원인데 이 95,000원대를 깨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 95,000원대에서 이 친구가 바로 이렇게 반전형 캔들을 그리면서 반전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자리를 이탈을 하지 않아야 난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구나 이런 신호를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밀려서 다중바닥을 그려주면 더 좋겠죠. 완바닥, 투바닥. 자, 그렇게 해서 조정을 받는 게 제일 좋은데 주봉에서 5주선을 깨는 상태에서 20주선 가격이 아까 이 10만원대가 돼요. 그래서 20주선까지 위협을 하면 안 되고 이번 주에 20주선까지 음봉으로 꼬리 달고 돌아나가 주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나가 주면 자, 이렇게 1차 상승 위에 조정, 2차 상승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20주선까지 무너지면 이건 조정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크게 상승한 거에 반납을 토해내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경계하셔야 되고 어떻게 진행될지 우린 아무도 모르죠. 이 주식은 꼭 올라갈 거야. 적어도 있고 무조건 100%갈 거야. 이렇게 확신할 수 없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데 조정 받을 때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깨지 않아야 돼요. 첫 번째
일봉에서 내일 같은 날 11선 이탈하면 조금 위험하고요. 마지막 마지노선인 이 95,000원대 이탈하자는 게 제일 좋고, 더 좋은 상황은 이번 주에 최대한 이 20주선 이렇게 20주선을 잘 딛고 2월 19일이 속한 주에도 돌아 나갔고 2월 26일이 마지막 주에도 이렇게 돌아 나갔기 때문에 이번 달에 조정을 받더라도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20주선까지 살짝 디뎌주고 꼬리를 달고 올라가주고 다음 주에 20주선 위에서 이렇게 놀아줘야 자, 이 박셀바이오는 어떤 거는 기대감이나 이슈와 관련해서 추가로 크게 무너지지 않고 상승할 수 있는 자, 그런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할 때는 이 친구가 지켜야 될 지지선이 어디고 저항선이 어딘지 미리미리 계획을 짜놓고 최대한 그 지지선 근처에서 사야 깼을 때 손실폭이 작고요. 또 저항선에서는 최대한 잘 살펴보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뚫어주는지 또는 못 뚫어주는지 못 뚫어주면 익절 처리를 내가 가진 비중의 몇 프로를 할 건지 내가 가진 비중의 50%의 물량을 줄일 것인가 또는 70%의 물량을 줄일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포트를 좀 유연하게 이렇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요새 그 변동성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 피플바이오를 보면 이 두 바이오 친구 행자가 참 신기해요. 항상 같이 움직여요. 희한하죠? 하나는 이 간암에 대한 항암 치료제고 하나는 알츠하이머 치료 이 관련 치매 치료 관련주인데 자, 움직임이 똑같습니다. 자, 피플바이오가 이 세계 최초로 혈액으로 이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진단 키트 개발에 성공하면서 자, 이렇게 일요일에 죄송합니다. 2월 4일, 24일 날 이렇게 상한가를 시연하면서 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박셀바이오랑 똑같이 움직여요. 차트가 참 신기하죠. 물론 이제 박셀바이오의 일본과 요렇게 피플바이오 일본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피플바이오가 이 고점에 맞고 떨어진 자리는 사실은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 자리를 뚫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날 상한가를 시연하고 다행히 맞고 떨어진 거고요. 자, 이제 이날 그 박셀바이오는 똑같이 23일 날 벌써 이렇게 상한가를 시연하고 이날 15% 거의 40에서 50%가 순간 올랐기 때문에 사실 하루 이틀의 조정은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있는 건데 이 친구가 지금 이 강력한 매물대 박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피플바이오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강한 매물대가 있어요. 피플바이오는 이 구간에 강한 매물대가 있는데 이 매물대를 들어오고 돌파 시도하려다가 실패해서 조정받는 거죠. 자, 조정을 받을 때 깨야 되지 않아야 할 자리는 절대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피플바이오도 이렇게 보면 이 박셀바이오보다는 좀 더 강하게 5개월선을 이탈하는 상태예요. 자, 5개월선을 이탈하게 되면 제가 항상 이 장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육을 살짝 이탈하게 되면 항상 경계와 대응의 상황이 돼야 돼요. 똑같이 이렇게 밑에서 사서 좀 장기를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위에서 몰리시거나 또는 이렇게 중간쯤에 사신 분들은 약간 손실권일 수도 있고 본전권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식을 분전에 매도했을 때 다음에 살 기회도 있는 거고 또는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중요한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월봉의 추세는 아직은 이 친구가 크게 상승한다거나 하락한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이슈가 있죠. 미국의 이 바이오젠이 6월 달에 그 치매 치료제가 만약에 승인이 되면 이 치매를 걸린 사람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누가 치매에 걸렸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혈액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피플바이의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은 편은 맞아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도 그런 이슈와 잘 맞을 때가 중요합니다. 자, 월봉에서 5개월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은 경계 상황에 있어야 되고요. 자, 주봉에서도 지금 5주선을 살짝 이탈해 놨어요. 물론 월봉이나 주봉이나 이 봉하나가 다 끝나려면 일봉은 오늘 9시에 시작해서 3시 반이면 봉하나가 끝나지만 주봉은 월요일 날 시작해서 금요일 날 끝나야 주봉 하나가 생기고 월봉은 일일부터 말일까지가 거래일이 끝나야 이렇게 월봉 차트가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아직은 진행 중인 거예요. 꼬리 달고 얼마든지 5선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안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먼저 주가가 너무 급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봉에서 현주가의 위치는 월봉, 추세는 주봉, 자, 일봉에서는 그런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죠. 주봉에서 5주선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꼬리 달고 올라가서 주봉에 안착하는 게 중요해요. 즉, 이 모든 주식은 물론 이렇게 5주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잘 올라간 주식도 있지만 5주선을 애초에 돌파해 놓으면 이렇게 꼬리 달고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나간 주식도 있어요. 자, 5주선을 돌파해 놨기 때문에 안착하는 자리가 중요한데 사실 종가상 저번 주에 10주선을 못 들었고
이번 주에도 10주선을 못 뚫은 상태죠. 자, 그러니까 일봉에서 중요한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박스권을 안에 들어가려다가 이 안에 있는 매물대에 맞고 지금 다시 떨어진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박스권의 매물대가 꽤 만만찮죠. 자, 그때 떨어질 때 일단 21선을 이탈하면 안 되는데 21선 살짝 이탈해 놨어요. 물론 21선을 이탈한 게 강하게 이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 걸쳐 있죠. 그러니까 내일 시가에 21선 위에서 출발해 주고 다시 5일선을 타고 잘 올라가 주면 추세가 무너지지 않을 확률이 있어요. 그렇지만 21선 이탈하고 이 11선까지 만약에 강하게 밀고 내려오면 이렇게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그려놓은 5일 이동 평균선 이 친구가 추세에 턴을 해준 날이 있죠. 바로 2월 23일입니다. 자, 이 자리의 가격을 깨면 안 돼요. 따라서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 쭉 떨어져서 다시 돌아 나가면 투바닥, 쓰리바닥. 그래서 두 번째 찍어주고 돌아 나갈 때가 오히려 신금에서 타이밍이 되기도 해요. 이게 주식은 그 손절 라인이 매수 타이밍이기도 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주식을 계획을 짜서 들어갔을 때 나는 이 친구가 이 자리를 깨면 팔 거야. 근데 이 자리를 깬다는 그 자리가 바로 손절 라인에 있어야 가장 최소의 손실로 나올 수 있죠. 주식을 매수할 때는 항상 계획을 갖고 매수해야 되는데 내가 이 친구를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를 깨면 난 손절하겠다. 그걸 칼같이 지켜야 되고요. 그걸 깨지 않는 한 난 들고 가겠다. 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물론 손실은 항상 안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의 그 큰 대가들도 보통 그 승률이 10번 하시면 한 3, 4번 3할 타자, 4할 타자 야구에서 2, 3할 타자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작은 손실을 작게 보고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데 이걸 손익비라고 그래요. 이 손익비를 잘 맞추죠. 보통 저도 예전엔 그랬지만 거꾸로 했었어요. 손실은 길게 가져가고 최대한 손해 안 보려고 포트에 남아있는 한 손실이 아니니까 그러고 이익 실현은 빨리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손익비가 안 맞다 보니까 손절을 가져가는 건 오래 가져가고 수익 나면 바로 파니까 오늘 버는 건 없고 자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계획을 짜서 최대한 손실을 작게 볼 수 있는 시장에서 그 매수를 해서 깨면 손절. 그리고 그게 만약에 내 계획대로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가면 꾸준히 들고 있어서 손익비를 맞추는 게 중요하죠. 자, 일단은 가장 피플바이오의 중요한 선은 이 5일선의 투꺾이니 변곡점이에요. 즉 2월 23일 날 형성된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변곡점을 그 기준으로 대응해야 되고요. 사실 상한가를 이 시원한 이 양봉을 자꾸 잡아먹고 내려면 안 되는데 내일 같은 날 21선 위에서 출발해 주는 게 가장 좋고 또 11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깔끔하게 박살바이오 아까 설명드렸듯이 5주선이나 10주선 위에 갖다 놓을 수 있으면 자, 이 친구는 길게 조정 위에 다시 한번 상승, 그러고 기간 조정, 다시 한번 조정, 그러고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요. 근데 5주선도 강하게 이탈하고 아까 말씀드린 일봉에서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상승 조정 상승이 아니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나중에 이제 그 치료제라든가 이런 결과에 따라서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모든 큰 손실을 안고 가기에는 끙끙 앓아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손절할 수 있을 땐 내가 정해놓은 가격 꼭 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이 주식을 접근했을 때 이 자리를 깨면 손절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딱 그 자리만 깨면 손절 그리고 깨지 않는 한 내가 그 예상한 방향대로 흘러가네 하는 그 예상 방향이 딱 맞으면 들고 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식은 예상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죠. 살 때는 상승의 예상을 하고 베팅을 하지만 막상 매수를 딱 했으면 계획대로 진행을 해서 어딜 깨면 손절하고 어딜 깨면 매도를 하겠다라는 이런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피플바이오고 박셀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봉에서 중요한 이 변곡점 자리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자 요거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하고 이번 주에 주봉에서 5주선을 완벽하게 회복해주고 안착을 해주면 저번 주 5선 돌파 이번 주 안착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좋은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어요. 자기상 오늘 좀 급락을 해서 걱정이 되는 이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살펴봤고요. 오늘 조금 시초가에 올라나서 5주선 회복을 해줘서 투자하신 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